안녕하세요. 언센티드 칼만 필터 발표를 맡은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언센티드 칼만 필터를 줄여서 UKF라고 부르는데요. 이 UKF가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저희 책에 있는 것처럼 식과 어떤 설명 위주의 방법도 좋지만 특정한 상황을 가져와서 그 상황을 기반으로 한 UKF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KF를 구현해본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EKF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EKF와 UKF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어떤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왼쪽에 제가 가져온 매트릭스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의 다음 스테이트를 프레딕션하는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등가속도 운동은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특정한 공식들로 설명할 수 있고, 이 공식은 특히나 이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를 알고 있을 때 다음 스테이트는 행렬 곱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이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요. 오른쪽과 같이 여기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붙었는데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들어가게 되면은 특정한 매트릭스로 선형 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렬 곱으로 나타낼 수 없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 이런 논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칼만 필터를 어떻게 적용해서 다음 프리딕션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EKF에 대해서 배워봤고, EKF는 이거를 이 논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형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선형화 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왼쪽에 사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져온 그림은 아니지만 마치 접선을 구하는 것과 같이 어떤 비선형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형으로 임의로 선형화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하학적으로 보면 왼쪽같이 접선을 구하는 것 그런 과정이지만 실제로 행렬곱으로 나타낼 때는 자코비안이라는 걸 계산해서 그래서 선형화를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EKF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전체 셋이 있을 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전체 셋의 평균 그리고 선형화한 리니얼라이즈한 평균이 다른 점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선형화한 코베리언스, 선형화하지 않고 실제 코베리언스도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EKF는 자코비안을 구한다고 했는데 자코비안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더불어서 자코비안을 계산을 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미분을 할 수 없는 수식이 들어간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도 않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KF가 스테인카다, 어떤 고약한 냄새가 난다 라는 뜻에서 언센티드, 무향무치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EKF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스테인크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 언센티드한 칼만 필터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이름을 언센티드 칼만 필터라고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그마 포인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마치 이 시그마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전체 학생 1000명의 수학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은 모두 1000명의 점수를 다 물어보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지만 100명 정도만 물어봐서 그 모집단을 뽑는다고 하죠. 그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이거와 되게 유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전체 셋에서 몇 개의 포인트들만 잡았고, 이것들에 대해서만 논리니어 펑션을 적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작용된 것들로 다시 평균과 코베리언스를 구해서 이거를 근사한 어떤 평균과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것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성능상에 얼마나 발전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여기 왼쪽 그림, 다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네, 실제 전체 코베리언스와 언센티드 코베리언스가 리니어라이즈드 코베리언스보다는 확실히 성능 개선이 된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이게 에러인데요. 에러도 일반 칼만 필터보다 언센티드 칼만 필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연하게 줄어드는 성능 차이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전체 1000명 중에서 100명을 뽑아서 수학 평균을 낸다고 했는데,
1000명 중에서 100명을 뽑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예를 들어서 상위 100명을 뽑으면 수학 평균이 확 올라갈 거고, 이런 몇 명을 뽑을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게 100명을 뽑는 게 맞는지 아니면 10명을 뽑는 게 맞는지 50명을 뽑는 게 맞는지 몇 개의 포인트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포인트들을 뽑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몇 개를 뽑아야 되며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 값하고 어떻게 유사하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수식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 뭐 둘 다 좋은 설명이긴 하지만 저는 이 화면의 왼쪽에는 주로 실제 교재에 나와 있는 식과 설명 위주를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어떤 예제를 가져와서 그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상황은, 이 식은 우리의 상황에서 이런 경우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example based UKF라고 지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왼쪽에는 수식, 오른쪽에는 예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가져온 예제는 어떤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2개 이상의 센서들이 쓰여요, 보통. 네, 카메라도 쓰이고 레이더도 쓰이고 라이다도 쓰이고 뭐 여러가지 센서들이 쓰이죠. 그런데 하나의 센서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센서들을 퓨전해서 사용하면 더 강력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는, 칼만 필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모델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할 모델은 CTRV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탑뷰로 2차원으로 봤을 때 이 어떤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의 X, Y 좌표,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 이 자동차가 X축으로부터 얼마나 각도로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각도로 얼마만큼의 각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5개의 디멘션으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걸 CTRV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0명, 1000명의 학생 중에 10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 뽑힌 학생들 같은 거를, 뽑힌 포인트들을 시그마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그마 포인트를 몇 개 뽑고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EN 플러스 1개의 시그마 포인트들을 뽑게 됩니다. 이 N은 디멘션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의 상황에서는 디멘션이 5였죠. 그러면 EN 플러스 1을 하면 11개를 뽑게 될 거고요. 근데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스테이트를, 디멘션을 2로 낮춰보겠습니다. 오로지 X, Y 좌표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EN 플러스 1 하면 5개의 점을 뽑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몇 개를 뽑느냐에서는 5개 라는 결론이 나왔고, 어떻게 뽑느냐, 얼마나 떨어진 것들을 뽑느냐 라고 했을 때는, 네, 이거 아까 얘기했던 디멘션이 5면은 EN 플러스 1에서 11개 뽑는다는 얘기고요. 네, 다시 뭐 디멘션 2로 내려와서 얼마나 떨어진 점들을 뽑느냐 라고 할 때 주요한 파라미터로 디자인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 디자인 파라미터가 결론적으로는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포인트들을 뽑을 거냐 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디자인 파라미터가 크면 멀리 떨어진 것, 가까우면 조금 떨어진 것들, 이렇게 뽑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디자인 파라미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은 지금 저희는 디자인 파라미터를 3 디멘션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디멘션이 2면 람다는 1이 되고, 디멘션이 5면 람다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시그마 포인트를 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서, 지금 저희는 디멘션이 2고 그러면 EN 플러스 1 해서 5개의 시그마 포인트를 뽑아야 하는데, 5개의 시그마 포인트 중에 하나는 평균입니다. 평균과,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이 평균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5.7441, 1.3800일 때 이 평균으로부터 디자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얼마나 떨어진 값들을 뽑을 것인지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디자인 파라미터 곱하기 코베리언스가 됩니다. 지금 디멘전이 2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2/2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은 디자인 파라미터 곱하기 2/2 행렬이 되고, 이거의 스퀘어 루트한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스퀘어 루트 계산하는 거는 여기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C++를 사용하신다면 뭐 ige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산된 값을 가져와 볼게요. 계산된 값, 여기서 a라고 지칭했는데 0.00656, 0, -0.0191 이렇게 있는 이 값을
각각의 컬럼 바이 컬럼으로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더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더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5.7441 더하기 0.00656을 해서 5.8577이 나왔고, 두 번째 5.741 더하기 0 해서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더해주고 그대로 더해주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빼주고 빼주고 각각에 대해서 빼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컬럼이 5개가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디멘전 2로 닫혀서 했는데 실제로 할 때는 디멘전 5로 해서, 그러면은 디멘전 5에 뽑아야 되는 개수는 2n 플러스 1에서 11개를 뽑아야 되니까 5 곱하기 11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디자인 파라미터를 구할 때 3 마이너스 디멘전으로 했는데 여러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책에서도 여러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14.74부터 14.76의 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시간 포인트들을 뽑았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칼만 필터 했던 것처럼 프로세스 노이즈를 적용해서 다음 스테이트 프리딕션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제 칼만 필터에서 프로세스 노이즈를 다룰 때는 그냥 이 매트릭스, 여기 아까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 매트릭스의 크기만큼의 또 하나 우리의 스테이트만큼 크기가 되는 그런 벡터를 가져와서 그대로 더해줬었죠, 프로세스 노이즈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UKF에서 이런 프로세스 노이즈를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5개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프로세스 노이즈가 뭐가 있나 봤더니 저희가 지금 각과 각속도, 선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 각가속도가 프로세스 노이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보니까 2 매트릭스인데 저희 스테이트는 5고 저희 디멘션은 5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5 곱하기 5 매트릭스일 텐데 그대로 더해 줄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고, 네, 대신에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스테이트의 차원을 늘려줍니다. 프로세스 노이즈의 개수만큼요. 그래서 지금은 가속도와 가속도와 각 가속도 두 개가 있으니까 디멘션이 5에서 7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디멘션 7이 되고, 그러면은 아까 시그마 포인트 뽑을 때 디멘션이 5여서 11개 뽑았는데 이제 디멘션이 7이 됐으니까 2n 플러스 1 해서 15개를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어그멘테이션 한 걸로 시그마 포인트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할 때 원래 저희가 갖고 있던 거는 5 곱하기 5 매트릭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대각선 오른쪽 아래 대각선 성분을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프로세스 노이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집어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파라미터는 똑같이 가져가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딕션 과정이 되는데요. 이 프리딕션 과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에 기반해서 다음 스테이트 프리딕션 하는 거죠. 여태까지 했던 모든 칼만 필터들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1000명 중에서 100명을 뽑았는데 이 100명의 수학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0명을 뽑기만 했어요. 네, 중심으로부터 뭐 얼마만큼 떨어진 애들 뽑아봐 라고 해서 100명을 뽑았는데 이 100명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냥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웨이트들을 곱해줘요. 여기 보시면은 이 웨이트에 이제 람다가 들어갑니다. 람다 플러스 디멘션 분의 람다. 이거는 첫 번째 미인에 대해서만 이 웨이트를 곱해주고요. 나머지 아까 뭐 15개였으니까 나머지 14개들에 대해서는 이 람다 플러스 디멘션 곱하기 2분의 1을 전부 다 곱해줘서 그런 식으로 코베리언스를 구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프레딕티드 코베리언스 해서 나왔는데 전체 코베리언스에서 자기 평균 빼고 이 전체 코베리언스에서 자기 평균 뺀 거 트랜스포즈 곱해가지고 뭐 자기 크기와 똑같은 거기에 이제 웨이트들은 첫 번째 자기 자신 미인에는 요 첫 번째 값 들어가겠고 나머지 것들에는 이 2분의 1 곱해진 요 값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곱해져서 새로운 미인과 새로운 코베리언스를 구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리캡을 하고 가겠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10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1000명의 수학 평균을 알아내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1000명 중에서 100명을 뽑고 뭐 그 100명의 평균과 100명의 분산 이거를 뭐 대표적으로 사용해서 근사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이런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1000명 중에서 100명의 수학 점수를 뽑는 이 과정이 넌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어서 뭐 코사인 들어가고 사인 들어가고 이런 행렬로 나타낼 수 없는 행렬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어서 EKF 같은 걸로 자코비안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몇 개의 시그마 포인트를 뽑아서 이것들로 새로운 평균과 분산을 구했다. 이런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트 프레딕션을 했으니까 이제 메저먼트에 대한 거를 다뤄야 하는데요. 이 메저먼트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모델이 디멘션이 5개죠. 뭐 x, y 좌표, 속도, 그리고 얼마나 각도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거의 각속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더 데이터라고 하면요. 레이더 데이터는 3개의 값이 들어와요. 3종류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제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x축으로부터 얼마나 정도의 각도로 떨어져서 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지금 직선으로 봤을 때 속도,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렇게 3개의 값이 들어와요. 근데 현재 스테이트는 이런 5개의 종류의 값이 있었는데 들어오는 센서 값은 3개의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센서 값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센서 값에 맞게 적절하게 이것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 돼요. x, y 좌표 그리고 속도가 있을 때 이거를 극좌표로 바꿔주고 이런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곱하고 사인 곱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뭐 EKF를 써야 되나요? 뭐 선형을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시그마 포인트를 뽑아 놓고 그걸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스테이트가 5였고 어그멘테이션에서 7로 늘렸죠. 그래서 15개를 뽑았으니까 7 곱하기 15 매트릭스가 있었고 이거를 프레딕션 스텝을 한번 거치면은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5 곱하기 15의 매트릭스를 갖고 있었는데 또 이 메저먼트를 반영하기 위해서 메저먼트의 차원으로 또 프로젝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계산이 해주게 되면 3 곱하기 15의 매트릭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메저먼트 반영해주고 그 이후에 또 평균 분산 구해주면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이유는 그 이제 이후 작업들은 일반 칼만 필터, 칼만 개인 구에서 새로운 스테이트 업데이트 해주고 새로운 코베리언스 업데이트 해주고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칼만 개인을 구할 때 크로스 코렐레이션 매트릭스라는 걸 구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던 스테이트 매트릭스가 5 곱하기 15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메저먼트가 반영돼 있던 그런 매트릭스가 3 곱하기 15의 디멘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t, k 플러스 1, 바 k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2개의 매트릭스의 교차 곱을 해줘야 합니다. 이 칼만 개인을 구할 때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디멘전이 이거는 5 곱하기 15겠죠. 여기서는 3 곱하기 15일 텐데 이 트랜스포즈 하니까 15 곱하기 3 돼서 이 계산 결과 디멘션만 놓고 보자면은 5 곱하기 3인 이런 디멘션을 가진 칼만 개인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걸로 실제로 칼만 개인 구하고 업데이트 스테이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업데이트 하는 과정은 일반 칼만 필터랑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그마 포인트들을 뽑아서 요걸로 이제 그 이후의 모든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다 작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작업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들의 민과 이것들의 코베리언스를 새로 구해서 이걸로 근사화를 하는 이런 칼만 필터 이게 UK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세스 노이즈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전에 이제 4강, 5강 이때 프로세스 노이즈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사실 저는 이 과정을 유다시티라는 그 무크 사이트에 있는 센서 퓨전 나노 디그리에서 주로 배웠던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프로세스 노이즈를 어떻게 잡느냐. 프로세스 노이즈는 여기서 잡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요. 지금 저희가 자동차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동차가 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최대값으로 설정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최대값을 설정해 뒀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 낮추면서 튜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면은 가속도가 6 정도 된다 라고 하면은 4초 5초 만에 시속 100km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 제로 빼기 4초 5초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골목길이라고 하면은 골목길에서 제로 빼 4초 5초 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거죠.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값으로 선정해 놓고 그 이후에 좀 낮추면서 튜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앞에 가고 있는 차의 속도에 따라서 그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저도 급정거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멈춘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도 빠르게 반응해야 되죠.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게 하고 싶으면은 프로세스 노이즈를 더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UKIF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적인 구현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걸 가져왔냐면요.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때 EKF, UKF가 쓰이곤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눈을 감고 뭐 앞으로 3발자국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2발자국 가면은 여기 주방이 있다 라고 한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 주방이 있다 이러거나 아니면은 눈을 떴는데 아직도 내 방이 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을 염두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눈을 감고 뭐 앞으로 얼마나 걸어갔느냐 이 촉각에 의존한 센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면서 어떤 물건을 만질 수도 있겠죠. 여기 책장이 있네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자체가 발바닥과 이 손으로 물건 만지는 거에 퓨전이 되겠죠. 머릿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퓨전이 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눈 떠서 확인했을 때는 주방에 있다 라는 내가 어디인지 위치를 알아냈다 이러는 문제를 푸는 거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로스에서 이 꼬부기라는 로봇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하나의 센서를 사용할 때 그리고 그 센서에 노이즈가 꼈을 때와 노이즈가 꼈음에도 플러스 다른 센서를 융합해서 퓨전을 하면은 결과가 얼마나 좋아질까 그리고 EKF를 썼을 때 UKF를 썼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성능이 좋을까 이런 거를 비교하는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자국으로 얼마나 걷는다 손으로 만지면서 가는다 이것들이 다 결국은 센서들인데요. 이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움직였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겠구나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를 오도메트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오도메트리를 구할 때 센서 퓨전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스에서 이 오도메트리 센서 퓨전 하는 패키지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봇포즈 EKF라는 게 있고 로봇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로봇포즈 EKF는 지금 개발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로컬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저는 얘기해 볼 거고요. 실제로 제가 개발하거나 할 때도 로봇 로컬라이제이션으로 했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는 윈도우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리눅스로 넘어가서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중간에 소리가 안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잠깐 끊고 이제 리눅스로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